맞아요. 그게 진짜 이거 정신분석의 과정에서 그것 매우 핵심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말 듣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제 말이 1도 들어가지 않는 거죠, 사실은. 그냥 그 의미를 제가 스스로 부여하면서 받았어요. 스스로가 부여한 의미. 네. 그래서 아름다운 네. 일인 것 같아요. 해와 달. 네. 좋다. 네, 그게 그래서 이 주의상스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이 정신분석의 작업 안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데 중요한 부분으로 닿는데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작업을 한 1년, 2년, 뭐 3년 이상씩 같이 가시는 분도 있고 뭐 6개월 정도 안에서 탈락이 되는 분도 있는데 제가 비슷하게 경험하는 건 그거예요. 우리가 뭐 어떤 좌절을 극복하고 싶다. 고통을 중단하고 싶다. 내가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고 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고 혹은 뭐 또 많은 퍼센테이지는 그냥 내 깊은 곳을 알고 싶다고 오시는 분들이 또 많아서 그런 분들은 이제 일희일비하지 않으시지만 정말 의도치 않게 뭔가 내가 너무 불안이 올라 있었고 이런 것들이 정말 제 의도와 다르게 그게 갑자기 좀 이렇게 완화되면서 이제 상담 의지가 꺾이시는 분들이 있고 그게 목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어느 지점까지 가요. 이 이제 영적인 작업, 이 내적인 작업이 어느 지점까지 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어떤 한계가 아니라 어느 지점에 다다랐어요. 우리가 이제 표면적이거나 의식적인 것들을 충분히 다룬 어느 지점에 다다랐거든요. 여기서 이제 이 발을 이쪽으로 딱 넘어가면 말하자면 어떤 해방이라든지 다른 차원의 세상을 경험할 수 있는 이 지점에서 대부분 그만둬요. 이게 주의상스예요. 익숙한 고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잃어버릴까봐. 익숙한 어떤 알코올 중독자가 알코올이 주는 그 고통과 함께 알딸딸함을 잊어버릴까봐. 그런데 그 금단현상을 딱 넘어서면 맑은 세상이 보이잖아요. 내가 이제 술을 먹지 않고도 맑은 정신으로 개운해진 가벼운 몸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게 분명히 그게 있거든요, 거기. 그런데 그 앞에서 다시 술을 찾아가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주의상스의 힘인 거죠. 그래서 이게 주의상스의 힘이다. 우리가 고통을 반복하는 지점에 포인트가 여기에 있어요. 저는 또 이 책에서 반복적으로 말하는 돌려 생각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긍정적인 확언을 한들 네 인생이 바뀔 것 같아. 천만의 만마의 말씀. 네가 진짜 원하지 않는 것을 변태적으로 나는 뭐 운동을 가서 근육을 하는 게 근육 운동을 하는 게 너무 성적으로 흥분돼 라고 말하면 오히려 그게 고통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이 책에서 그렇게 소개하잖아요. 선생님 그런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했어요. 지금 그 얘기는 솔직해지라는 얘기인 건가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해서 고통을 고통으로 드러내라. 내가 실제로는 반복적인 폭력적인 연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사실은 나에게는 쾌락이다라고 인정하는 부분에서 많은 것이 해소될 것이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게 진짜 이거 정신분석의 과정에서 그것 매우 핵심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통을 뒤에 이제 결핍에 집중한다. 뭐 좀 얘기하다 보면 결국은 그죠. 내가 뭐 제 내담자들하고 너무나 많은 주의상스를 다루다 보니까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결국은 거기까진 가요. 내가 어떤 주의상스를 즐기고 있냐, 말하자면 내가 어떤 고통을 유지하고 있느냐라는 걸 자각하는 데까지는 잘 가요. 말하자면 미친 듯이 운동을 계속하는 거죠. 네. 운동을 계속하고 이게 당신한테 어떤 왜 굳이 안 해도 되는 그 운동을 하면서 운동을 하듯이 뭐 공부도 하고 뭐 다른 여러 가지를 한단 말이죠. 거기까지 인정이 돼요. 나는 내가 이 에너지 여기에서 엄청난 성적 리비도를 발산하면서 성적인 희열을 느끼고 있구나. 막 사랑하고 실제 어떤 섹스가 아니라 내가 미친 듯이 파고들고 막 미친 듯이 운동을 하고 아니면 미친 듯이 막 편집적으로 어디에 몰입을 하고 이때 나의 이 섹슈얼 리비도가 완전히 방출이 되면서 내가 여기에서 희열을 느끼고 있구나라는 것이 자각이 되는 데까지는 이 분석 과정을 거치면 웬만큼 가거든요. 그런데 어디에서 걸리냐면
그럼 이제 그러지 말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책에서는 그거를 네. 누려. 네. 그래서 제가 거기서 그게 인정하면 되지. 그리고 그러면 인정하고 내가 나 그러고 있구나 그냥 두라고 얘기하거든요. 이제 분석 과정에서 분석가와 우리가 그런 식의 반복된 패턴을 유지하고 있었군요. 그래서 내가 그런 고통을 계속해서 스스로 초래하고 어떤 뭐 연인 관계에서도 계속 나를 착취하는 남성을 불러들이고 있었군요. 그래서 혹은 아닌 사람도 내가 그런 착취적인 남자로 만들어버렸군요. 네. 나의 헌신이. 네. 그래서 이 남자가 나를 계속 착취하도록 만들면서 내가 피가 빨리면서 나는 점점점 좀비가 되어가는 상태가 되고 있군요라고 이제 의식적으로는 자각은 해요. 그런데 왜 여기서 문제가 생기냐면 의식의 자각과 충동의 문제는 차원이 다른데 그거를 계속 하는 건 그러니까 무의식이지만 무의식은 충동으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충동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충동에서는 선생님 제가 그러고 있었어요. 나 이제 정말 그런 사람 안 만날 거예요 라고 가는 거예요. 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안 만날 거예요 라고 가는 순간 이미 금지를 시키잖아요. 금지되는 순간 그게 더 강화되는 거예요. 이게 무의식이 하는 일. 그러니까 제가 그 앞에 있는 저는 내 말 듣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제 말이 1도 들어가지 않는 거죠, 사실은. 오히려 허용합시다. 우리 어디까지 좀비가 되는지 한번 봅시다. 나도 봅시다. 이렇게 가면 그죠, 선생님 전 또 그렇게 즐기고 있었어요. 이건 정말 너무 변태스러워요. 그래서 안 그래야지라고 한단 말이에요. 네. 안 그래야지라고 하는 거는 무의식은 그걸 즐기는 게 아니라 더 처절하게 즐기겠다는 선택인 거죠. 금지를 잡고 가면서 내가 이제 그 생각에서 벗어나겠어라고 얘기하는 순간 여기서 말하는 그 얘기는 벗어나는 시도조차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그러고 있구나. 그래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보자. 그래. 제가 이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폭식을 제가 가끔 할 때 스트레스나 너무 외로울 때 저녁에 막 폭식하는데 이렇게 해요. 아이고야 이거 봐라 이러다가 이거 위가 찢어지겠는데 꼴랑꼴랑 차는데 근데 우리가 보통 죄책감을 느끼잖아요. 이거 건강에 해롭지. 그리고 어떻게 선생님이 폭식을 할 수가 있어. 아름답게 녹차를 우려서 명상을 하면서 이렇게 앉아서 차를 마셔야지. 어떻게 선생님이 이렇게 게으르스럽게 폭식을 할 수가 있지? 이런 자기 이미지에 위배되는 것에 대한 갈등?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아이고 이거 봐라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보자. 그리고 먹어요. 아이고야 이거 내일 아침에 죽겠네 이러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가는 게 정말 죽지 않을 선까지 가죠. 보통은 우리가 제동이 걸리게 돼 있거든요. 네. 여기까지. 근데 그거를 이러면 안 돼. 그만 먹어야 돼. 나 이제 내일 아침부터 샐러드만 먹을 거야. 이런 식의 금지를 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아니야. 내일부터 다이어트 할 거야. 내일부터 금지를 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이제 아마 이 작가가 얘기하는 즐기라는 것이 왜냐하면 금지를 가하는 순간 사실은 내 무의식의 어떤 그 교묘함과 교활함은 웃고 있는 거예요. 조커처럼. 역시 나는 내가 원하는 걸 꾸준히 유지할 수 있겠군 이라고 그 무의식의 정체는 그래서 오히려 의식적인 차원에서 이 작업하는 과정에서 그냥 두세요 라는 게 굉장히 허용하는 거 방치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거기에서 해방되게끔 하는 지점이 그 지점인데 많은 분들이 그거를 이제 체화하기가 어려우신 것 같아요. 세상에. 얼마 얘기 안 했는데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네. 진짜 이럴 수가 있네. 그러니까 금지를 가하는 순간 우리가 계속 회피하는 한 끊임없는 그 혐오 사실은 나 이제 애착 관계를 끊어낼 거야 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 애착에 더 그 올가미의 그 악순환에 계속 갇히게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불교에도 자꾸 내려놓으라고 얘기하잖아요. 내려놔지든가요. 안 돼요 그거는. 그리고 저는 그 불교적 용어가 너무 아름다운 얘기지만 어떤 면에서는 되게 뜬구름 잡는 얘기 혹은 무책임한 이제 저하고 작업하시는 분들이 뭐 기독교, 불교, 명상부터 시작해서 너무 많은 그런 쪽에서 오랫동안 수련을 하시던 분들도 많이 오시는데 그렇게 해서
의식의 차원에서 계속 자기 그 정신승리라든지 최면을 거는 건 별 의미가 없다. 제 생각에 이 불교적 의미의 진정한 내려놓음이라는 건 금지를 금지하는 거, 금지를 포기하는 거. 네. 내가 이런 인간이지.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제 내담자 원래 이제 기독교 신자분들이 되게 좀 스스로에 대해서 엄격하고 맞아요. 반듯한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아주 젊은 친구인데 20대 청년인데 이 친구가 진짜 막 교회나 이런 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렇게 자유행위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너무 자기 스스로 수치스럽잖아요. 거기에 와서 또 막 성당에 가서 고해성사를 하고 저는 그리고 난 이제 정말 거룩하게 아름답게 살아야지. 그런데 그럴수록 더.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 그랬냐면 그렇게 죄책감에 시달려서 전 정말 너무 변태스럽고, 그리고 내가 보는 그 자위를 할 때 야동이 진짜 너무 선생님 변태스러운 그 카테고리예요. 진짜 더럽고 이로 말할 수 없는, 내가 그런 인간이라는 게 너무 끔찍해서 맨날 가서 고해성사를 보는데 맨날, 그래서 제가 당신의 고해성사는 그 변태스러운 그 더러운 그 성행위를 즐기는 것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니까 얼마나 멘붕이 왔겠어요. 가서 신부님 괴롭히지 말고 마음 편하게 자유를 즐기세요. 제가 이렇게 했거든요. 왜 매주 가가지고 그 신부님한테 가가지고 괴롭히시지 말고, 신부님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런 얘기하면 본인도 그거에 시달리실 텐데 신부님 괴롭히지 마시고 가서 그냥 마음 편하게 야동을 즐기세요. 이렇게 얘기는 했으나 쉽게 달라지지 않죠. 네. 그러니까 고해성사는 그 변태스러운 야동을 오히려 더 내가 이제 정화되었어. 이제 나는 성사를 받고 깨끗해졌으니까, 정화되었으니까 그걸 위반할 때 그 변태스러운 야동을 볼 때 그 희열은 더 폭증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이런 메커니즘 안에 우린 gat혀 있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와서 이제 도대체 고해성사를 해결이 안 되니까 상담실로 온 거예요. 도대체 안 된다. 그런데 근데 이분이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면 자포자기해가지고 에이씨 그래 나는 원래 그렇게 변태스러운 인간이었어. 네. 난 진짜 그렇게 저급하고 추잡한 인간이야. 이거를 스스로 이제 말하게 되면서 오히려 좀 편해진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덜 보게 되는, 좀 가벼워지는. 근데 나는 신앙인으로서나 정말 그리스도교인으로서 아름답게 성가정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런 더러운 행위를 하면서 어떻게. 근데 이제 나중에는 책의 말처럼 아니 난 정말 우리 안에 있는 그 짐승스러운 욕망들, 욕구들, 그리고 근데 실제로 이분이 진짜 그 야동에서 일어나는 너무 많은 변태스러운 걸 즐기지만 실제로 그분이 길거리에 나가서 밖에 나가서 하진 않잖아요. 그거에도 분명한 차이가 있거든요. 실제로 누군가를 성을 착취한다던가 이건 다른 문제죠. 네, 그쵸. 이건 분명한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엄격하게 경계를 지어야겠지만 내가 방에 앉아가지고 혼자서 오만 것들을 즐기는 것을 단죄할 수는 없다. 그리고 그거를 평가하기보다는 나는 안 보이는 데 가가지고 나 진짜 음란물 많이 즐겨 라고 스스로한테는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스스로를 놔주기만 해도 오히려 그 압력이 줄어들면서 그거를 즐기고자 하는 욕구가 오히려 줄어든다? 근데 항상 자기가 아닌, 나는 하나지만 내 안에 여러 눈이 있어서 그렇지. 항상 감시하잖아요. 초자. 네. 그래서 그분이나 저같이 저도 오늘 왜 이렇게 나 쓰레기같이 느껴지는 날 왜 이렇게 나태하고 게으른지 하면서 되게 자책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냥 편하게 즐겨도 되는데 하루를 온전히. 그냥 그죠. 그렇지 못할 때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나는 쓰레기야 이러면서 즐겨도 되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한 것도 저희 딸아이가 또 제가 방송에서도 몇 번 얘기한 게 내가 저희 딸아이를 맨날 숙자라고 부르는 이유가 방에 노숙자라고 같다고 해서. 근데 그 아이는 쓰레기장 같은 방 안에서 그냥 편안하게 있거든요. 그리고 침대 시트는 반쯤 벗겨져 있고 거기에 그 갈지자로 누워가지고 정말 대각선으로 갈지자로 누워서 들어가 보면 정말 진상도 이런 진상이었고 가관도 이런 가관이 없는데 그냥 둬요. 그냥 그러려니. 그러니까 이 아이가 나중에 자신만의 공간을 가지고 자기 것을 가지게 되었을 때 쓰레기장 같기도 하겠지만 스스로 또 깔끔하게 관리하고 싶어지는 순간이 분명히 올 텐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그 초자라는 게 엄격하고 자신을 통제하고 이게 굉장히 도덕적인 법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쓰레기 같은 혹은 문란한 충동이 광기라고 생각하지만 초자가 광기라고 얘기하거든요. 왜 어떤 측면에서 광기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를 평가하는 시선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넌 그러면 안 돼. 이게 어떤 대타자의 명령이라는 건데 일종의 명령어가 우리 안에 들어가 있죠. 이미 진짜 우리 안에는 나를 보는 눈과 나를 관찰하는 눈과 나를 평가하는 눈 그리고 내가 보여지는 나와 보고 있는 나 이런 여러 가지 시선들이 융합이 되어 있는데 이 초자의 시선은 끊임없이 나를 감시하고 뭐 그게 뭐 우리 아버지의 시선일 수도 있고 사회의 시선일 수도 있는데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오늘 이야기 맥락에서 초자하는 광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히려 그런 우리의 짐승스럽고 변태스러운 욕망을 억압하고 단죄하고 판단하면서 그것들을 더 강력하게 몰아붙이기 때문에 사실은 광기의 시선이거든요. 실제로 우리를 도덕적으로 깔끔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래서 금욕주의자라던가 뭐 청교도적인 혹은 그 근본주의자들 종교인들 중에서도 근본주의자로서 막 엄청나게 막 그 스스로를 금욕으로 이거는 극단적인 쾌락의 광기라고 보셔야 돼요. 그게 정말 신을 향한 사랑이 아니고 오히려 극단적인 그 초자의 어떤 광기에 사로잡힌 사실은 그 원론주의자들의 어떤 엄청난 쾌락의 차원이다. 실제로도 왜 그 스포트라이트 같은 영화 보면 그 성직자들의 성범죄를 취재하는 그런 기자들 얘기도 나오고 그게 실제로 있었던 얘기라고도 하고 뭐 맞아요. 네. 특히나 성직자들이 다른 문제는 모르겠지만 성 문제가 많죠. 왜냐하면 금지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신에 대한 사랑, 누가 신이 금욕하라고 그랬어요? 하라고 했나? 제가 성경을 꼼꼼히 안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니죠. 우리가 신에 대한 사랑을 우리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금욕을 선택하고 보행을 선택하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쾌락이 있죠. 그런데 그것이 마치 신이 나에게 부과한 어떤 명령이나 법으로 만드는 순간 스스로를 감옥에 가두면서 그림자를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보이지 않는 데서 성범죄가 일어나고 말 그대로 소아성애가 일어나는 어떤 것들이 이 금욕이 주는 이 초자의 광기 어린 어떤 거 왜 저는 정말 진정하고 신이 있다면 신을 그렇게 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신은 그렇게 무섭고 그런 폭군적인 신이 아니고 인간을 그렇게 억압하고 통제해서 광기 어리게 만드는 신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신이 존재한다면 정말 인간을 해방시키지 않을까요? 해방시킨다는 게 뭐 무법지대로 만들어서 내가 아무 짓이나 하고 돌아다녀도 되는 그런 해방이 아니라 진정으로 어떤 이제 사랑의 차원에서 해방될 수 있을 건데 이제 종교인들이 신 앞에서 금욕을 맹세하고 혹은 스스로를 그 초자아적인 그 광기인 거죠. 광기에 의해서 뭔가 더 자신을 엄격하게 편태를 휘두르면서 그 안에서 누리는 얼마나 그 가학적이고 피학적인 쾌락을 누리고 있는지를 은폐한 다음에 그 은폐한 쾌락은 왜곡된 방식으로 그렇죠. 왜곡된 방식으로 드러나면서 신을 팔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좀 이해가 되는 측면이 되게 많이 그런 부분들이 우리의 변태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데 왜냐하면 에고라고 자아라고 얘기하는 것이 자아는 본래로부터 자생적으로 인간이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이 아무것도 없는 진짜 태어났을 때 무질서한 상태에서의 그냥 짐승스러운 상태잖아요. 물고 빨고 우리는 그냥 뭐 먹고 싸고 이렇게만 하는 매우 감각적 동물의 상태에서 언어를 배우고 사회적인 어떤 문화를 체화하면서 자아가 생겨나기 때문에 자아는 근본적으로 타자적이라고 얘기해요. 고유한 내가 아니다. 남인 거죠. 남의 것들이 다 들어와서 자아를 형성하기 때문에 에고가 강하다는 것은 어떤 다른 사람의 혹은 외부적인 어떤 기준이나 학습된 담론에 강력하게 지배되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에고가 강하다는 건. 그런데 우리가 의식적인 자아라고 말하는 이거는 에고는 나쁜 것은 하나도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신념. 네. 그리고
이게 에고의 일이다. 그리고 나는 선해야 되고 좋은 것만을 추구해야 되고 좋은 것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에고가 하는, 말하자면 우리의 의식적인 차원이 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늘 성숙하고 성장해야 되고 발전을 이야기하고 어떻게 하면 더 좋아질 수 있을지 말하는 이것이 정말 광기 어린 에고가 하는 일인 거죠. 초자와 에고가 하는 일인 거죠. 그 리비도나 어떤 이들을 좀 무시하고 억압하면서 또 뭐가 있으셨어요? 제가 타투가 여기 한 줄 있는데 또 새겼어요. 뭘로 되겠어요? 해와 달을 새겼거든요. 조그맣게. 글자로 아니면은 모양으로. 네. 항상 제가 해 아니면 달 같은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인생이라는 게 꼭 극단적인 측면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돼서 작년부터 알아가고 있는 중이라 그냥 그 언저리 어디에 있어도 상관없다라는 그냥 그 의미를 제가 스스로 부여하면서 받았어요. 스스로가 부여한 의미. 네. 그래서 아름다운 네. 일인 것 같아요. 해와 달. 네. 좋다. 네, 그게 서로 그냥 가려지고 뭐 비추기도 하고 때로는 강렬하게 때로는 그냥 서늘하게 있어도 되는 게 인생 아닌가. 나를 좀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나. 저도 잘 안 돼요. 근데 맨날 어딘가에 제 안에 강박이 돌고 그 허물어지기도 하고 좌절도 하고 그러는데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가끔 뭐 책을 보시거나 이렇게 말씀이라는 게 여기 이제 책에도 나오지만 투사 혹은 뭔가 깨달았거나 아니면은 이 선생님은 뭔가 우리와 다른 어떤 지점에 가 있거나 뭐 통찰이 있거나, 통찰은 있을 수도 있죠. 없을 수도 있고.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저도 늘 고통과 함께 하거든요. 많은 분들의 고통과 함께 해서가 제 삶에 대해서 늘 고통스러움이 있어요. 물론 일일비하지 않는 좋은 면도 있는데,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어느 시점이 되면 제 스스로가 계속 고통을 만들어내더라고요. 스스로. 그리고 그게 압도돼가지고 정신을 못 차려요. 의식적으로는 알고, 제가 이제 이런 공부를 하고 했으니까 인간의 어떤 내면 구조에 대해서 꽤 많이 이제 감지가 되니까 알아요. 이거 분명히 내가 의식적으로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거 분명히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거야. 이 고통을 의식적인 차원에서는 너무 괴롭고 밤에 잠도 못 자고 힘든데, 이거 내가 스스로 내 발로 걸어 들어간 부분이 분명히 있잖아. 그럼 내가 왜 이렇게까지 그래, 우리가 그걸 자각하면 그것으로 거리를 두면서 이거 내가 원했던 것이니까 괜찮아 이렇게 되느냐? 아니에요. 지금 선생님 말씀을 괴로워요. 네. 미치게 괴롭고 눈만 뜨면 그 생각에 사로잡히고 압도되거든요. 압도되어서 저도 너무 괴롭고,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요. 막 괴로움에 몸부림치면서 이제 이 책에서처럼 이거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이거 내가 결국 만들어낸 걸 거야. 내가 아마 꽤 오랫동안 지리멸렬했나 보지. 내가 아마 꽤 오랫동안 지루했나 보지. 나한테 또 이런 퍼포먼스가 나한테 분명히 필요했나 보지. 그래, 어디까지 가는지. 그러면서 이제 적극적으로 그거를 어떻게 해서든 밀어내지 않으려고 오히려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서, 그러다 보면 이게 뭔가를 하나를 넘어가게 되고 숨이 이렇게 쉬어지면서, 숨이 쉬어지기 시작하면 좀 맑아지기 시작하고 이게 앞이 좀 멀리가 내다 보이는 이런 것들을 아주 긴 틈을 가지고 반복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오늘 사실 반도 얘기를 못했거든요. 계속 다음 방에 이어서 그래서 이거를 다음번에 조금 더 얘기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게 정신분석에 관한, 네. 우리의 무의식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이 책은 하나의 그냥 어떤 우리가 그것을 말하게 하는 어떤 매개였고, 우리가 이 무의식의 고통과 주이상스 고통과 쾌락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번에 조금 더 이어서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저희가 또 정신없이 미친 듯이 몰입해서 전 얘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멀지 않은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